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가 1월 초부터 발병했으니까 이미 2달, 3달 됐죠. 제가 중국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기간 동안 느끼고 겪은 일들을 한번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 경제신문 사이트 자이징이라는 데에서는 중국 중소기업의 90%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숫자를 가지고 이 90%가 사람들은 오버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우선 3월 10일 날짜로 중국 내 확진자 수는 8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고, 그리고 지금 확진자 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치유된 분, 그리고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제외하고 지금 바이러스 보균자가 16,000명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8만 명이라는 개념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2002년, 2003년 때 사스 있었죠. 그때 사스 때 누적 확진자 수가 8,000명이래요. 물론 그 당시 때는 좀 투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10배가 차이 난 거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 병으로 번져갔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심한 나라가 이태리, 이란, 한국, 순. 이건 3월 13일 데이터니까 이게 점점 오를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겪은 거, 그리고 중국이 겪은 거, 이태리가 겪은 걸 봐서는 이게 지금 이런 숫자로 되다가 한 번에 팍 늘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어제는 톰 행크스 부부가 코로나 걸렸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NBA 이것 때문에 취소되고, 한국 프로야구도 취소되고, 왜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냐라고 했던 게 중국은 설날이 민족대이동이라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비록 공휴일은 8일이지만 있는 연차 휴가 다 써가지고 앞뒤로 일주일씩 총 3주에서 4주까지 사람들이 고향을 내려가요. 갖고 일하려고 해도 일손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구정전으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중국 경제가 마비된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1월 초에 코로나가 발병했으니까 그 민족대이동할 때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었죠. 설날 전날서부터 쉬어가지고 31일까지 계속 쭉 쉬게 되고 1일 날은 대체 근무하고 3일 날 출근할 일정인데 이게 총 3번, 4번 바뀌게 돼요. 그래서 1월 17일 날 구정 일주일 전이죠. 구정 전에 저희 동료 한 명이 자기 구정이라고 고향 간다고 일주일 전에 같이 밥 먹자고 밥 먹은 사진인데 이 친구 보면 마스크 안 쓰고 있죠.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월 19일 날 저는 출장을 가요. 저는 유통, 소매업 쪽을 일하다 보니까 백화점 같은 데 돌아다니는데 이게 사람 제일 많은 백화점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고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식당도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19일 저녁에 저희 매장 직원들이랑 같이 회식을 해요. 노래방에서 회식했는데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게 노래방 같은 이렇게 밀폐된 공간 가면 안 된다. 같이 밥 먹지 말라. 9시에 가가지고 3시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절대 이상한 데 아니고 같이 일한 직원 얼굴 모자이크 했을 뿐이에요. 1박 2일 일정이었고 이거는 공항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좀 안 보이네 잘. 보시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그냥 여느 때와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저녁에 제가 북경에 돌아오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한 명 친구가 이런 이미지를 딱 보내요. 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는데 지금 이미 확진자 수가 200명을 돌파했대. 근데 너가 있었던 광주라는 도시에 확진자 수가 14명 있는데 너 건강한 거 맞지? 좀 민감한 친구들만 여기에 관심 갖고 자료를 찾아봤던 거지. 저는 뭐 20일 날 뭐 광주에서 북경 돌아온 날 전혀 여기에 대한 방어 상태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1월 18일 날 쫑난샨이라는 총지휘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됐거든요. 코로나 비상대책위원회. 이분이 북경에서 우한에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분은 36년생으로 지금 84세, 85세인데요. 이분이 총대장해가지고 사스를 중국에서 퇴역시켰다고 해요. 중국에서 지금 신격화된 분이거든요. 이분 한마디만 다들 기다리고 이분이 저녁에 브리핑하는 거 기다리고 하는데 뭐 연세가 84세,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몸도 되게 좋으시고 영어도 되게 잘하시고 되게 카리스마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이건 그 당시 때 사진. 뭐 사스 관련해 갖고 연구에 대한 기자회견 2005년이죠. 지금이랑 뭐 십몇 년 전이니까 되게 젊으셨죠. 쫑난샤는 18일 날 우한에 도착했고 19일 날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한의 바이러스 센터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지 않습니다. 최용현이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치면 약간 손석희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시사평론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모멘트를 하나 올려요.
지금 이거는 코로나冠状 코로나 빙두 바이러스 그리고 사황이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코로나 거짓말 바이러스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알고 하는 얘기인가? 분명히 정부에서 개쳤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게 크니까 이 이미지가 SNS 사이에 되게 많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발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지 저는 뭐 이런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1월 19일 날 우한에서 만익년이라는 거를 진행했는데 다만여 가족이 구정 전에 같이 밥을 먹었다. 19일 날 밥도 몇만 명이 같이 먹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는 전파성이 강하지 않다고 하고 또 동시에 시사평론가가 이건 또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이때부터 패닉이 오게 돼요. 여기서 밥 먹었던 사람 중에서 30명이 미열 증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밥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얼마큼 코로나에 감염됐는지는 아직 데이터는 공개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게다가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모여 같이 밥 먹었죠.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한국 신천지 그 꼴 났을 것 같아요. 1월 22일 날 중국 확진자 수는 470명이 되고 전국적으로 퍼지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1월 23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라요. 23일 날 10시부로 우한이라는 도시를 봉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을 또 의무화를 하기 시작해요. 23일 날. 에볼라 바이러스는 재채기하면 3피트 나갔고 여기 메르스는 6비트 나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처럼 재치기하면 멀리 나간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재치기가 1초에 35m 나간대. 진짜 빠르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가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표는 끊어놨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괜히 나도 모르게 내가 복균자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한국을 가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내가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닌가? 망설이다가 북경에 있으면 뭐해? 그러고 한국 갔죠. 한국도 새해나 명절 때 보면 뭐 축하 이미지, 포스터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대에 맞게 컨템포러리스럽게 이렇게 고글이랑 마스크 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건강해. 나는 한국에 피신 갈게. 저는 24일 날 북경에서 한국 온 거고 저도 한 8일간의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설날 당일날 또 하나의 기사가 뜨죠. 그리고 23일 날 이 우한 도시를 봉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한을 제외한 모든 후베이 도시를 봉쇄했다. 근데 구정 때 사람들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해먹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완자를 만드는데 팽이버섯을 꽂아가지고 코로나처럼 만들었는데 이거 만든 사람 지금 생각하면 사이코인 것 같아. 그리고 하루 지나고 26일 날 확진자 수가 700명 늘어났고 2000명으로 되고 27일 날 또 700명 늘었고 2700명. 이분 리 크어창. 중국 서열이면 시진핑 주석 바로 아래죠. 이 사람이 직접 우한의 도시를 방문합니다. 모든 사람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사세요. 우한 화이팅, 우한 화이팅, 우한 화이팅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TV 보니까 김보성이 대구에 가서 마스크를 나눠줬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라고 좀 약간 기피했을 때 김보성이라는 공인이 가고 마스크를 나눠준 거 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우한을 방문해가지고 화이팅을 외쳐주면 우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7일 날 리커창이 우한에 방문했을 때 이런 공지가 또 뜹니다. 원래는 2월 1일 날 복직하는 건데 2월 2일까지 쉬고 2월 3일 날 출근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중국에 하루에 일을 안 하면 GDP 손실이 몇백억 RMB 정도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백억 GDP의 손해를 감안하고 공휴일을 이틀을 늘렸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같은 날 27일 날 이런 공지가 떠요. 2월 3일 날 출근하세요. 뭐 저희는 다 만세로 외쳤죠. 저는 원래 계획은 31일 날 돌아가는 거였는데 이게 연장되니까 뭐 비행기표를 우선 캔슬했어요. 그러면서 28일 날 하루 지나고 나서 확진자 수가 팍 늘어요. 그리고 같은 날 28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백화점, 완다라는 백화점을 323개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의 방세랑 관리비는 안 받겠습니다.
이 금액이 30억에서 40억 RMB 정도 된다니까 한국 돈으로 한 5천억, 6천억 정도의 돈을 손실해서라도 이 고난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왕찌엘님 잘생겼다, 지금 보니까 너무 멋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WHO 세계 뭐 위생 뭐 기구인가 거기에서 코로나는 글로벌 이머전시가 아니다 라고 공표를 해요. 근데 지금 어제 보니까 이게 뭐 최고 등급으로 뭐 올랐더만 이게 발병하고 71일 지나고 나서 그런 공표를 했다니까 그 이 사무총장 있죠. 좀 약간 파키스탄 사람인가 인도 사람인가 그렇게 생긴 사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 시진핑도 만났잖아요. 근데 뭐 찝찝해. 중국 사람들도 좀 더 찝찝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맨 처음에 뭐 이렇게 글로벌 이머전시라고 했으면 모든 나라에서 다 대책을 마련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 이렇게 난리 났는데 어쨌든 전 이 사람 탄핵에 한 표 던집니다. 31일 날 또 2,000명이 추가 확진이 돼가지고 사스 확진자 수 8,000명을 초과하게 됐죠. 원래는 1일 날 출근하는 건데 1일, 2일 더 쉬고 3일서부터 출근해라.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31일 날 확진자 수가 10,000명인데 3일 날 출근하는데 출근할 수 있어 없어? 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해요. 저도 이때 전화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3일 날 정말 출근하냐? 나 그만둘 거다. 그런 얘기들. 2월 1일 날 신상진 의원님께서 나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최대한 접촉을 피하려고 앞으로 하트 모양으로 악수를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사진이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게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해시태그까지 달아가지고 악수하지 말고 우리 하트하자 라고 얘기가 많이 돌고 그랬어요. 지금 말하는 게 한국이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게 늦장 대응했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발표를 하죠. 14일 내에 우한에 방문했던 사람 후베이성에 방문했던 사람은 입국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2월 3일날 출근한 건데 2월 2일날 또 확진자 수가 16,000명이 돼요. 이때 보면 이제 시작인데 그래프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우리는 내일 또 출근하래. 근데 아무 공지가 뜨지가 않아. 3일서부터 7일까지 자택근무를 해라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갖고 다들 집에서 일하게 돼갖고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중국 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중국 갈 생각을 못하고 비행기표는 계속 못 끊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9일날 갔죠. 북경 사진인데 북경에서 눈이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내린 눈이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녹으면서 전파가 되지 않냐라는 악성 루머 그리고 거짓 정보들이 퍼지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판명됐죠. 그리고 2월 7일 날 하루 지나고 나서 리원량이라는 의사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사스랑 비슷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대중에게 알렸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갔던 소식에 중국은 멘붕에 빠집니다. 12월 말, 12월 31일 날 이 사람이 사스랑 같은 병균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총 7명, 8명이 SNS에 많이 뿌렸다고 해요. 중국 우한의 공항국이 거짓 정보 유출한 이유로 앞으로는 이런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유언비어 배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장을 찍었다고 해요. 중국 관영 언론 8명의 거짓말을 말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나이도 85년생이라서 36살이고 나이도 젊고 유명인사니까 중요 관리 대상이었는데 치사율이 지금 1%, 2%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데이터 정말 맞아? 중국 정부에 대해 못 믿겠어.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해외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퍼지기 시작해요. 하루가 이틀 지나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조사한다고 특별팀을 꾸린다는 기사가 난 건 봤어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29일 날 일을 악물고 다시 서울에서 북경으로 갑니다. 이때 고민했거든요. 회사는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지를 가는 게 방법인가? 그렇다고 안 가면 내 생계가 또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 결정됐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기내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기내식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바이러스가 입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북경하면 제가 격리가 돼야 되니까 뭐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비상식량을 참 많이 싸가게 돼요. 그리고 택시 타는 것도 위험하다고 해갖고 제 여자친구가 저를 픽업 나옵니다. 풀로 장착했었던 제 방호 장비들이고 고글, 마스크, 장갑. 그리고 제 친구는 여기 마스크랑 안경이랑 그리고 장갑 대신 그 일회용 주방에서 쓰는 비닐 장갑 있잖아요. 이런 걸 차고 나오는데 이거 보고 나서 제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물자가 되게 많이
딸리는 상황이었어요.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한 일주일 동안 같은 거 쓰고 있다고. 물론 집에 안 나가니까 안 쓰지만 집에 나갈 때 하나 가지고 한 며칠을 계속 썼다고 해요. 이게 제가 도착한 2월 9일 날 제가 그 당시 때 캡처했었던 이미지인데, 제 집이 여기거든요. 제 주변에 어디에 확진자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는 건데, 지금까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적어도 어떤 아파트 단지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공표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아파트 단지에 확진자 수가 10명인데 그걸 한 명으로 조금 더 수량을 적게 해가지고 위에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잘 관리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격리 기간 때 할 일이 없었고 맨날 하는 게 뭐 인터넷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제가 재밌게 봤었던 이미지들 몇 개 보는 건데요. 우선 방호복을 입고 나가서 놀자. 집에서 이미 6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손만 자주 씻으라고 하니까 머리를 감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6일 동안 버텼는데, 저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거는 지금 보면 어쩌면 포토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 밖을 나가면 당신의 다리를 분질러 드릴 거고, 여기 대고 말대꾸를 하면 당신의 이빨을 분질러 드릴 거예요. 집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많이 걸리게 됩니다. 중국에도 넷플릭스 아이치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방영수가 제일 많은 영화가 강기, 장혁이랑 수에 나왔던 게 강기였는데, 안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알면 이게 분당에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분당 도시를 봉쇄하는 내용인데, 그게 중국 상황이랑 많이 맞아가지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방영량이 확 늘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우선 저는 북경이 아니라 바깥 도시에서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초록색 증을 받고요. 북경에만 있었던 안전한 사람들은 이런 노란색 딱지를 받고요. 위험 도시, 우한이나 등등 도시를 간 사람들은 빨간색 카드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격리하게 돼요. 집에서 못 나가니까 무조건 인터넷 시켜갖고 택배를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저희 아파트가 제가 사는 데가 이쯤이면 원래는 이런 택배들이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데, 택배를 여기 앞에다가 서랍장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싸게 돼요. 근데 제가 택배를 받아오려면 초록색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아저씨한테 저 카드 있어요 하고 보여드리고, 택배를 가지고 11번 재고 다시 카드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경비 아저씨도 걱정이 되셨는지 이런 방호복 같은 걸 입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제로된 방호복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마스크를 많이 갖고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아저씨한테 2장 드렸던 기억이 나요. 가택근무를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회사는 항상 저희보다 똑똑해요. 출근 체크를 항상 해야 돼. 근데 모두 다 이걸 띵띵이라는 이 어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사무용 메신저,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건데 사무용 카톡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자료도 올릴 수 있고 미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출석 체크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몇 시에 당신이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아래 나오죠. 당신은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저희 회사 근무지는 회사니까 이게 반경 200m인가 100m인가 거기를 벗어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초록색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사진을 찍게요. 저희 집 주소가 회사에 등록돼 있으니까 회사는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게 좀 사람들이 다 꼼수를 부려. 저 같은 경우는 9시 출근인데, 원래는 9시 출근이면 7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나오고 그러는데, 9시 출근이면 한 8시 55분 정도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세수 잠깐 한 다음에 이렇게 얼굴 사진 한 장 찍어갖고 올리고, 2월 9일날 확진자 수는 36,000명. 근데 다음날 또 출근한 날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출근해야 되는 거야 말아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또 긴급 통지가 떠요. 내일 출근하지 말라고, 가택근무를 하라고. 그러면서 10일서부터 14일까지 다시 한번 가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는 9일날 왔으니까 원래 17일날 출근하려고 해도 출근을 못해요. 왜냐면 자가격리 14일이 있으니까 저는 24일날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격리 2주차 때 제 형이 한국에서 북경으로 옵니다. 뭐 일 때문에 왔고요. 이거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을 때 여권 정보, 전화번호 등등, 한국 주소 등등 다 기입해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비행기표 또 경비 아저씨한테 보내주면 경비 아저씨가 사진 찍어가지고 파주소로 올리고 그러거든요. 아파트 단지, 회사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 들릴 때 다 열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다 이 총 같은 걸로 이마에 갖다 대요. 근데 이 이마 갖다 대는 데 있고 여기 손목
여기 갖다 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 전 쟀을 때 거의 한 32도, 33도 나오는 것 같아. 이러면 저체온증이잖아. 형식적으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7도 이상이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이때 또 유명했던 짤인데 지금 집 밖에 나가면 내 자신이 유독화가 된 것 같다. 왜냐면 무관도 영화 보면 양조위랑 유독화 있어갖고 양조위가 유독화 머리에다가 이렇게 총겨누는 이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경비 아저씨들이 다 이마에다 이런 식으로 열체크하니까 내가 유독화된 것 같다 라는 짤이 돌기 시작하죠. 왕 아저씨, 당신과 당신 와이프의 이혼 관련 재판은 바이러스 때문에 늦춰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정해지거든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의뢰인이 양 변호사님 오늘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셨네요. 저랑 와이프랑 이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열 며칠 동안 집에 있으면서 저희 와이프는 둘째까지 생겼네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저 변호사 비용 저한테 반환해 줄 수 있으시나요? 근데 이게 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기사가 이 격리 기간 동안 그 낙태하는 사람이 그렇게 늘었대요. 중국에서는 낙태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없었던 부부 감정도 생기나 봐요. 각 고향으로 뿔뿔이 명절을 보내러 갔던 사람들도 이제 슬슬 북경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북경역에서 찍힌 영상이고요. 이게 그 당시 때 확진자 수가 4만 명, 5만 명 돼가는 상황이었는데 내 기차를 타고 이런 역을 지나갖고 집으로 가면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격리 2주 돼야 된다는 게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환경에서 있었으면 내 자신도 걱정되지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그리고 2월 16일 날 확진자 수는 5만 8천 명이었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날인데 저녁 10시 정도에 이런 통지를 회사에서 내리게 됩니다. 17일 날 출근하세요. 출근하는데 원래는 7.5시간 근무 시간이 7.5시간인데 6.5시간으로 단축해 줄게요. 그러니까 출근하세요 하고 그래서 다 멘붕 왔죠. 근데 저는 뭐 격리되니까 상관없었는데 저희 회사가 큰 오피스텔 단지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단지에서 출근하는 회사가 10% 정도뿐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 중에서 우리 회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이 고향에서 일하는 데가 이우라는 도시인데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내가 이후에 온 건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온 건지 헷갈려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봅니다 라는 사진이고 이미 일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될까봐 이런 비닐봉지를 덮고 일한다 라는 사진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마스크도 안에 쓰고 있잖아. 얼마나 답답할까. 엘리베이터 탔을 때 우선 팬의 뚜껑을 벗기고 이 부분으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뚜껑을 덮어주세요. 이래야지 당신이 바이러스에 안 걸려요. 17일부터 딴 사람들은 출근했고 저는 계속 격리를 했죠. 출근하는 애들 불쌍하다 그런 얘기 많이 위로를 해줬던 것 같아요. 22일 날 정식으로 격리 해제가 되었고 24일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저는 이건 24일 날 제가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다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죠. 이거는 저희 회사 단지 들어올 때 전화번호 같은 거 적는 거고요. 저희 회사 단지도 들어가는데 저희 집처럼 그런 식으로 통행증 같은 거 발급해 주거든요. 이렇게 회사에 들어오면 온도 체크하고요. 번호 같은 거 그런 거 더 적고요. 이렇게 등록된 사람만 이 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출근하고 이틀째 되는 날인가 저는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는데 출근하는 길에 핸드폰 놓고 한번 출근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우선 길의 차는 한 50%? 기존에 한 50%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차가 되게 막혔는데 차가 하나도 막혀요. 여기 보시면 그 차도 하나하나씩 세워가지고 열 체크하고 전화번호 기입하고 그리고 출입증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런 현수막 붙여 있죠. 다들 마음을 합쳐가지고 바이러스에서 보호하고 이런 걸 컨트롤하자. 회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발판 소독제 있어가지고 소독하고 분무기로 온몸에 소독약 뿌려주고 손 세정제 주고 열 체크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소독약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마스크도 나눠주는데 우리가 말하는 뭐 KF8094 그런 게 아니야. 좀 일회용 그런 마스크 있죠. 담배 필 때 다 저걸 이렇게 펴요. 뭐 지금은 좀 놔두는데 막 출근할 때 겁먹어가지고 마스크 벗고 담배 한 모금 피고 마스크 끼고 이런 식이었죠. 이건 저희 본사에서 마스크를 우선 대량 구매한 다음에 각 매장에다가 나눠줄 마스크 정리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좋은 마스크는 아니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이미지고, 하도 집에서 라면 같은 거 먹다 보니까 회사 앞에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그 햄버거를 사 먹겠다라고 했는데 맥도날드 들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온도 체크 하나씩 하고 전화번호 적고, 원래 밥은 저희 탕비실이나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먹곤 하는데 실내에서는 먹으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옥상에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기서 밥을 먹으라고. 그리고 시간대로 이렇게 정해져 갖고 어떤 부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다 나눴는데 되게 춥거든요. 영하 몇 도였는데 여기서 밥 먹으러 하니까 떨면서 밥 먹었고 그랬던 건데 밥 먹으면서 입이 안 들어가. 너무 추워서. 제가 북경에 오고 나서 택시는 최대한 안 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택시를 한 2번 타게 됐어요. 택시 아니고 그 우버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띠디라는 우버를 쓰고 있는데 우선은 택시 타면 첫 번째 앞좌석 착석 금지, 그 뒤랑 앞에랑 이렇게 비닐 같은 걸 아저씨가 다 대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기사씨들이 공동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다 전체적으로 나눠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회의 시간 때 제가 찍은 영상인데 보시면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냥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렵다 하고 각 부서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 없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좋고 안 좋고 뿐이지 마스크 벗으면 거의 얻어맞을 분위기,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격리가 해제되고 2주 동안 출근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공지를 받아요. 또 이건 북경시에서 나온 건데 오피스텔 아니면 사무실에 사람 출근 인원수를 50% 이하로 제한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뜻은 저희 건물에 예를 들어 400명이 있다. 근데 출근하는 사람을 200명 이하로 제한하라 라는 얘기예요. 반은 출근하고 반은 출근하지 말라는 뜻이죠. 3월 9일서부터 시행해가지고 4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부서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A, B팀 5명, 5명씩 나눠요. 그리고 A팀은 오늘 출근하고 B팀은 내일 출근하고, 제가 A팀이에요. 근데 오늘 출근을 안 한다. 그럼 집에 있다. 그럼 이건 가택근무로 계산하냐? 계산 안 한대요. 집에서는 일하지 말고 그냥 있으래요. 하고 이 뜻은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월급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급이 반을 깎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감봉 들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도 똑같이 감봉 얘기가 있어요. 뭐 공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얼마큼 감봉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내는 건데 예를 들어 50%를 썼다. 그러면 월급은 반의 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령액은 원래 나올 월급의 한 20%, 30%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회사도 어려우니까 다들 이해하고 나서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이 월급은 감봉해갖고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회사 상황이 좋아지는 하반기 가서 5개월로 나눠서 쪼개서 준다, 그 얘기거든요. 저희 회사 나름 튼실한 회사인데도 어려운 거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3일날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들어오세요. 저희 어머니도 북경에서 일하고 계셔서요. 이미 그때는 한국은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셨을 때는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전과 비슷하게 여권 정보, 비행기 정보 같은 거 다 제출을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3일날 오셨죠. 6일날 파출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저랑 동거인 저희 엄마가 위험국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저도 추가적으로 격리를 해야 된다. 저희 엄마가 바이러스 보균자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같이 격리를 해야 된대요. 저희 엄마가 3일서부터 17일까지 격리하는 거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저도 덩달아 격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4일, 5일, 6일 이미 출근을 했어요. 고민하게 된 거죠. 엄마랑 같이 있어갖고 추가적으로 격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주변에서 호텔을 구해야 될지. 근데 저는 과감하게 호텔을 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 이런 호텔이 있어가지고 호텔에 엄마 격리 끝날 때 동안 있으면서 회사 출근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호텔을 가보니까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고. 근데 한국은 위험국가라고 호텔에서 한국 사람을 안 받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저를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지정 격리 호텔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알아봤는데 되게 비싸고 집이랑 회사도 멀고 해가지고 그냥 말았어요. 그냥 집에 있기로. 그래서 지금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하고 또 추가적으로 격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게 엄마가 3일날 오시고 저는 6일까지 밖에 있었으면 제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때 이 3일 동안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거 아니야. 파출소에서는 4일날, 5일날 제가 출근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저보고 허겁지겁 전화갖고 너 반드시 격리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6일서부터 17일까지 격리를 하게 된 거고 저희 엄마는 원래 계획대로 3일서부터 17일까지 격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20년 1분기 때 어느 직종의 사람들이 구직을 새로 하게 생겼냐? 근데 여행지, 백화점, 가이드, 여행사, 호텔, 그리고 여기 운행업 이런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어가지고 새로운 구직 시장에 나오겠다라는 이미지고요. 그러면서 1월, 2월 중국 수출이 17%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근데 17%라면 저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조금 적은 것 같아갖고 실제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중국의 샤브샤브 식당 하이디라오에서 한국 명동에도 있죠. 하루에 손실이 8천만 RMB라는 뉴스. 그리고 시베이라는 이것도 중국에서 나름 큰 프랜차이즈 식당인데요. 여기는 지금 현금 가지고 3개월을 버티기 힘들다라는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8천만 RMB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의 손실액만 137억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중국 헝다 옌조위엔, 헝다는 중국 국영기업이죠. 중국 2020년 구정기간 동안 식당업계의 7일 손실액은 5천억 RMB가 된다. 5천억 RMB면 85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먹겠죠. 그게 다 제일 큰 명절이니까. 하이디라오는 상장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2천억 RMB예요. 한국 돈은 34조죠. 그리고 2020년까지 1000개의 매장을 연다고 하니까 지금 한 800개, 9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디라오는 지금 경영난에 직면해가지고 21억 RMB의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3,600억 정도. 하이디라오가 15일 동안 영업 정지를 해가지고 손실액이 11억 RMB라고 하는 거죠. 11억이면 1,800억. 시베라는 식당, 아까 말했던 프랜차이즈 식당인데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쯤에 시베 가면 반기문 총장님 사진이 다 붙여 있는데 아마 거기 홍보대사이셨던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직원 수는 2만 명이라고 합니다. 2만 명이고 숙소를 10,000명한테 제공하고 10,000명 숙소를 안 제공하고 있는데 이 지금 식당을 문을 닫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이 10,000명에 대한 기숙사비 그리고 먹는 거 이런 게 다 제공된다고 해요. 시베는 지금 60개 도시에 400개 매장을 갖고 있는데 구정기간 동안 하루에 평균 수입이 200만 RMB라고 해요. 200만이면 3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400개 매장에서 3억이면 되게 적은 거지. 그런데 한 달에 지출해야 될 월급이 2만 명이니까 1.5억 RMB, 257억인데 문은 닫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죠. 지금 월급도 못 줘가지고 대출을 받아갖고 주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3개월 정도뿐이라고. 그리고 중국 노래방 업체 K거저항은 구정기간 동안 모든 직원 다 자르고 파산 신청 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코로나랑 사스랑 많이 비교하니까 이 이미지는 사스가 지나고 나서 각 업계별로 손실이 얼마만큼 났냐라는 건데 1등이 요식업, 2등 부동산, 정보통신, 가전 등등으로 나누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사스 때는 확진자 수가 8,000명이었고요. 지금 코로나는 8만 명이니까 아마 손실액은 사스 때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에 포스팅된 글 제가 캡처하고 갖고 온 건데요. 오랜만에 출근한 직원들은 회사 문 앞에 있는 폐업 공고문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네, 이런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 회사 없었던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중국에서 비행기표 예약, 호텔 예약은 거의 C트립이라는 데서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 점유율 적어도 50%는 넘을 것 같은데 여기 CEO가 보낸 메일 내용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여기 캡처하고 갖고 왔는데요. 제임스와 저는 월급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자발적으로 급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제일 많아도 반은 넘지 않기로 얘기됐고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 회사의 업무가 정상 궤도에 올라왔을 때 다시 이걸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CEO가 나는 월급 안 받고 그리고 임원들도 월급을 반 이상으로 깎기로 했으니까 당신네들은 회사를 사랑한다면 급여를 자발적으로 낮춰주세요. 그런 내용이라서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구나 라는 얘기로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암묵적으로 월급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캡처도 우선은 중국에서 쓰는 위챗, 한국 카카오톡이죠. 거기서 인사팀이 전화한 거예요. 15분 동안. 그러고 나서 직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보고 사표를 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등등등 이유로. 왜냐면 사람을 못 자르잖아요. 중국에서는 직원을 자르려면 이 사람이 근무 연수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제 월급이 10,000원이다. 근데 4년 동안 했으면 4만원을 물어줘야 되고 회사 상황이 어려우니까 전화를 해서 그만둬라. 근데 직원이 나 못 그만두겠다 라고 하는 캡처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중국 인민일보, 중국 관영 매체죠. 여기에서 포스팅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뉴욕타임즈의 글을 가지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중국에서 도시를 봉쇄했을 때 뉴욕타임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엄청 큰 손실이라고 포스팅을 했지만 이태리에서 도시를 봉쇄했을 때는 유럽의 안전을 위해서 큰 위험을 무릅쓰고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그 같은 거 가지고 두 개의 평론을 내린다라고 비꼬는 식으로 포스팅을 또 내렸죠. 어떻게 하면 한 도시가 바이러스 위험 지역에서 해제가 되느냐라는 거는 예를 들어 북경에서 연속 28일 이상으로 확진자가 안 나오면 이 도시는 바이러스 위험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서부터 3월 28일까지 확진자가 없어. 그러면 이 도시는 바이러스 위험 도시에서 해제가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재수없게 27일 날 한 명 확진자가 있어. 그럼 27일서부터 다시 28일을 카운팅해야 되는 거죠. 2003년 6월 25일 한국 6.25랑 또 날이 겹치네. 사스 이렇게 X 나오고 북경은 해제가 됐다. 사스 관련해서 해제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신문의 이런 내용처럼 모든 도시에서 하루빨리 해제가 되고 정상 궤도로 돌아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왔으면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증시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뭐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심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뭐 밥도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코로나 관련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